소론 vs 노론, 왕의 죽음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소론과 노론이 벌이는 치열한 권력 게임 속에서 피어나는 금기된 사랑. 궁중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음모와 로맨스가 얽힌 이 시대 최고의 스캔들을 공개합니다.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과 욕망, 그 모든 것이 지금 밝혀집니다.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소론 세력의 위기감. 깊은 밤 창덕궁 대조전. 촛불이 깜박이는 침전에 경종에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왕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져 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신다. 전하, 어이를 부르겠나이다. 소론의 핵심 인물인 조태구가 다급히 외치지만 경종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다. 어이들이 부랴부랴 달려와 맥을 짚어보지만 고개를 젓는다. 이미 늦었나이다. 경종이 승하하자 궁궐은 순식간에 비통한 곡성으로 가득 찬다. 하지만 그 슬픔도 잠시, 곧바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된다. 데비전에서는 소론의 영수 조태구와 민진원이 은밀한 회의를 진행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다. 이제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 소론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조태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난다. 노론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소론이 경종을 옹립했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되어 돌아올 상황이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오. 연인군을 왕으로 추대하더라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하오. 민진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조태구는 고개를 젓는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둘 리 있겠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시오. 바로 그때 전각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궁녀가 들어선다. 궁녀 윤씨. 소론 집안 출신으로 궁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는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으로 경종의 총애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대감마님들, 큰일이옵니다. 윤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노론 대신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연인군을 즉시 왕으로 추대하자는 상소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조태구와 민진원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절망적이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이미 우리 소론에 속한 관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윤 씨의 말에 두 대신은 서로 눈을 마주본다. 숙청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윤씨, 그대는 어찌할 생각이오? 조태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소론 집안 출신인 그녀 역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사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난다. 그녀 역시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조태구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지만 그에게는 절망적인 어둠만이 보일 뿐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노론 대신과 소론 궁녀의 금기된 만남. 며칠 후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한다.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노론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소론에 대한 숙청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다. 창경궁 후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연못가. 윤 씨가 홀로 걸어오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다. 소론 출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궁에서의 처지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이 밤에 혼자 걸으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소? 갑자기 뒤에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 씨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노론의 핵심 인물인 김제로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김대감. 윤 씨는 당황하며 몸을 움츠린다. 노론과 소론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만남은 매우 위험하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해를 끼칠 생각은 없소. 김제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다. 달빛 아래 그의 준수한 얼굴이 드러난다. 40대 초반의 그는 노론의 젊은 실력자로 냉철한 정치 감각과 뛰어난 학식으로 유명하다. 그럼 소녀는 물러나겠사옵니다. 윤 씨가 돌아서려 하지만 김제로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는다. 잠깐만, 그대와 할 이야기가 있어. 윤 씨는 그의 손길에 몸이 경직된다.
적의 진영의 남자와 이런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느낀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그대의 처지를 알고 있어. 소론 출신이라는 이유로 궁에서 위태로운 상황이겠지. 김제로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하다. 윤 씨는 그의 말에 눈물이 맺힌다. 연일 계속되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감께서는 왜 소녀를? 처음 그대를 본 것은 석 달 전이었어. 경종 전하의 생신 잔치에서였지. 김제로가 천천히 말한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다. 그때 그대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 윤 씨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도 밀려온다. 하지만 저희는 적의 관계가 아니옵니까? 정치와 마음은 다른 것이오. 김제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 남짓하다. 소녀는 대감님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윤 씨가 고개를 젓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그럼 이것으로 내 진심을 보이겠소. 김제로가 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낸다. 이것은 소론 숙청 명단이오. 그대의 이름도 들어있었지만 내가 빼냈소. 윤 씨가 편지를 받아보며 눈을 크게 뜬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다. 왜 이런 일을? 그대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요. 김제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난다. 윤 씨는 그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대를 보호하고 싶소. 김제로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윤 씨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이 떨린다. 대감님, 나를 제로라고 불러주시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정치적 신분을 잊고 싶소. 윤 씨는 그의 간청에 마음이 더욱 흔들린다. 달빛 아래 그의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제로님,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김제로는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대도 나와 같은 마음인가?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과 증거 수집. 며칠 후 승정원. 영조가 즉위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궁궐 내부는 여전히 불안한 기류로 가득하다. 노론 대신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종 전하의 갑작스러운 승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오. 영의정 이광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연다. 참석한 대신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돈다. 어떤 의혹 말입니까? 김제로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윤 씨와의 은밀한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있다. 소론에 대한 숙청을 진행하면서도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 어이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일부는 갑작스러운 병사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독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의정 조현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독살이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감히? 소론이요. 이광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경종 전하가 계속 살아계셨다면 우리 노론은 영원히 권력에서 소외될 상황이었소. 하지만 소론 입장에서는 경종 전하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인해 오히려 위기에 몰렸으니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추론이요. 김제로가 반박하자 다른 대신들이 그를 주목한다. 김대감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정치는 항상 예측 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토? 이때 한 하급 관리가 급히 들어온다. 대감마님들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경종 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전날 밤 대조전에 출입한 인물들의 명단을 확인했사옵니다.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한다. 그 중에 소론 측 인물인 조태구의 신복과 궁녀 윤씨가 포함되어 있사옵니다. 김제로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하다. 윤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윤 씨라고? 어떤 윤 씨 말인가? 소론 집안 출신으로 경종 전하의 총애를 받던 궁녀 윤씨 말입니다. 김제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진다. 그녀가 혹시 정말로
그 궁녀를 즉시 신문해야겠소. 이광자가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김제로가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내지만 다른 대신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김대감께서는 왜 그리 그 궁녀를 두둔하시오? 조현명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는다. 두둔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단을 하자는 것이오. 추측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소? 김제로가 최대한 냉정하게 답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윤씨 걱정으로 가득하다. 어쨌든 조사는 필요하오. 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그날 밤 김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윤 씨가 정말로 경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소론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심받는 것일까? 다음날 새벽 그는 몰래 윤씨를 만나기 위해 후원으로 향한다. 약속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중 멀리서 발소리가 들린다. 제로님? 윤씨가 조심스럽게 나타난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윤 씨, 그대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김제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경종 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전날 밤 그대가 대조전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윤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가 그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진실을 알아야 그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 윤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사옵니다. 전하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약을 가져다 드렸사옵니다. 어떤 약이었소? 평소 드시던 보약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윤씨가 말을 멈춘다. 그런데 무엇이오? 그날 밤 조태구 대감의 신복이 그 약을 가져왔사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일이었지요. 김제로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 약에 무엇인가 이상한 점은 없었소? 잘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전하께서 그 약을 드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고통스러워 하시더니 윤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 역시 그날 밤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김제로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오. 노론 대신들이 이 일을 조사하고 있고 그대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그럼 소녀는 내가 보호하겠소 하지만 그대도 조심해야 하오. 정치적 배신과 사랑의 선택 사이에서 일주일 후 의금부. 윤씨가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된다. 김제로는 자신의 입지와 그녀의 안전 사이에서 고뇌한다. 신문실 안 윤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앞에는 이광자와 조현명 그리고 김제로가 앉아 있다. 궁녀 윤씨, 경종 전하의 승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다. 이광자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문을 연다. 전하께서 승하시기 전날 밤 내가 대조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전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하시어 보약을 가져다 드렸사옵니다. 윤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그 보약은 누가 준 것인가? 조태구 대감의 신복이 가져온 것이옵니다. 조태구의 신복이라. 조현명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광자와 눈빛을 교환한다. 그 보약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소녀는 그저 받은 대로 전해드렸을 뿐이옵니다. 이때 김제로가 입을 연다. 추측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감, 그대는 왜 자꾸 이 궁녀를 감싸고 도는가? 이광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제로를 바라본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입니다. 김제로가 담담하게 답하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진다. 자신의 행동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면 김대감께서 직접 이 궁녀를 신문해 보시오. 조현명이 뜻밖의 제안을 한다. 김제로는 당황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씨, 사실대로 답하거라. 김제로가 어쩔 수 없이 신문을 시작한다. 윤 씨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애타는 마음을 읽는다. 그날 밤 조태구와 직접 만났는가? 아니옵니다.
신복을 통해서만. 그 신복의 이름은 김한수라 하옵니다. 김제로는 그녀의 답변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한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 김한수를 불러오시오. 이광자가 지시한다. 잠시 후 김한수가 끌려온다. 그는 이미 고문을 받은 듯 상처투성이다. 김한수, 내가 궁녀 윤 씨에게 준 보약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그것은 김한수가 말을 더듬는다. 고문의 고통 때문인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조현명의 회유에 김한수는 결국 입을 연다. 조태구 대감께서 특별한 약재를 섞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문실에 긴장감이 돈다. 윤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어떤 약재였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평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김제로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윤 씨는 물론 소론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김한수, 내 말이 사실이라면 조태구가 주모자란 말인가? 그런 것 같사옵니다. 이때 김제로가 갑자기 일어선다. 잠깐만요. 이자의 증언만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고문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김대감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태구를 직접 신문해야 합니다. 김제로의 제안에 다른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시간을 벌어 윤 씨를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신문이 끝난 후 윤 씨는 임시로 궁의 별채에 감금된다. 김제로는 기회를 엿보다가 은밀히 그녀를 찾아간다. 윤 씨,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 씨는 그의 모습을 보자 눈물을 흘린다. 제로님,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대를 미수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소? 김제로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하지만 제로님의 입지도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소녀 때문에. 윤 씨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김제로는 그녀의 배려에 마음이 더욱 아프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제로님,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함께 견뎌내겠다는 다짐을 한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소론, 세력의 반격과 궁중 암투의 절정. 며칠 후 궁궐 전체가 술렁인다. 조태구가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론의 마지막 발악의 시작에 불과했다. 깊은 밤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 소론의 잔존 세력들이 은밀히 모여 있다. 민진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얼굴에는 절망보다는 분노가 가득하다. 조태구 대감이 잡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는 없소. 민진원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이미 우리 편 관리들 대부분이 귀양을 가거나 파직당했습니다. 한 젊은 관리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민진원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돈다. 무슨 방법 말입니까? 영조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다. 왕을 직접 겨냥한다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이미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한편 같은 시각 김제로는 자신의 저택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 윤 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론 내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입지는 더욱 위험해진다. 대감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인의 말에 김제로가 고개를 든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조현명이었다. 조 대감,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김대감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조현명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김제로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무슨 말씀인지. 그 궁녀 윤 씨와 그대의 관계 말이오. 김제로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하다. 들켰다는 뜻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숨기려 하시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대와 그 궁녀가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했소. 조현명이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것은 변명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오. 김제로가 당황해하자 조현명이 의외의 말을 한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이용하고 싶소. 무슨 뜻입니까? 그 궁녀를 살리고 싶다면 내 제안을 들어보시오. 조현명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낸다. 이것은 소론 잔당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그들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소. 김제로가 문서를 받아보며 눈을 크게 뜬다. 영조 암살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정보망이 포착한 것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저지하려면 내부 정보가 더 필요하오. 그래서 저에게 그대가 그 궁녀를 통해 소론 잔당들과 접촉해 보시오.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내면 윤 씨의 목숨은 보장하겠소. 김제로는 딜레마에 빠진다. 윤 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론을 배신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위험하다. 다음 날 김제로는 윤 씨를 몰래 만난다. 윤 씨, 그대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소론 잔당들과 연락할 방법이 있어? 윤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민진원 대감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김제로는 고민 끝에 진실을 말하기로 한다. 그들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리고 그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저지해야 하오. 윤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제로님께서는 소녀를 위해 동료들을 배신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동료가 아니오. 왕을 해치려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소. 김제로의 단호한 말에 윤 씨는 마음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믿기로 한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민진원과 비밀리에 만난다. 하지만 민진원은 그녀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획을 털어놓는다. 내일 밤 영조가 종묘에 참배하러 갈 때를 노릴 것이요. 진실의 폭로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 다음 날 밤 종묘 가는 길. 영조의 행차가 시작되기 직전 김제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금이군들이 매복해 있다. 지금이다. 민진원의 신호와 함께 소론 잔당들이 일제히 나타난다. 하지만 이미 준비가 완료된 금이군들이 그들을 포위한다. 민진원, 너를 체포한다. 금이군 대장이 외치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소론 잔당들은 이미 수적으로 열세였고 곧 제압당한다. 영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계속되는 당파 싸움과 암투에 지친 것이다. 이제 그만하자. 영조의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주목한다. 더 이상 이런 싸움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 나라가 당파 싸움으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없다. 며칠 후 대전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 영조가 직접 나서서 경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경종의 죽음은 병사였다. 영조의 선언에 조정이 술렁인다. 톡살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으며 이를 빌미로 한 정치적 보복은 중단한다. 김제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영조가 정치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진실을 덮으려는 것인가? 대신 앞으로는 탕평 정치를 시행할 것이다. 소론이든 노론이든 능력 있는 자는 모두 등용하겠다. 이는 혁신적인 선언이었다.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이라는 새로운 정치 철학의 시작이었다. 조태구는 석방하고 궁녀 윤 씨 역시 무죄로 처리한다. 김제로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드디어 윤 씨가 안전해진 것이다. 그날 저녁 후원에서 재회한 김제로와 윤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위기가 지나간 것을 축하한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인가요? 윤 씨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묻는다. 그렇소. 영조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오. 김제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제로님, 소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나 역시 그렇소. 하지만 이제는 당파를 떠나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몇 달 후 영조의 탕평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제로는 여전히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당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윤 씨는 궁을 나와 김제로와 결혼한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바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군요. 윤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렇소.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소. 김제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한다. 조선 후기의 격동기, 소론과 노론의 치열한 정치 투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 영조의 탕평정치라는 역사적 전환점과 함께 두 사람의 사랑 역시 당파를 초월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소론과 노론의 치열한 권력 다툼, 그 속에서 피어난 금기된 사랑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과 영조의 탕평정치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가 꿈꾼 탕평정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싸우지 마라. 영조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탕평책으로 당쟁을 잠재우려는 치열한 노력을 다룹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진 당파 싸움이 그리 쉽게 끝날 리 없죠. 새로운 갈등과 음모, 그리고 영조의 고뇌 깊은 리더십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